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체류용 쉼터 관련해서 드디어 보다 본격적인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이라는 보도 자료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체류용 쉼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와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내용을 또 공유 드릴 텐데요. 보도 자료와 실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체류용 쉼터와 관련해서는 문의를 했고요. 그럼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 가시면 주말 농장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상세 보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주말 농장에서 꼭 필요한 조명 및 전기용품, 농사용품, 생활용품, 작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꼭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3월 28일 오후 3시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이 보도자료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체류용 쉼터 관련해서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 5월부터 농촌 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농막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농촌 소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사도, 삼촌 등에 대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스마트팜을 비롯한 귀농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시골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워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원래는 5도 2촌이었는데 4도 3촌이라고 하네요.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체류용 쉼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안으로 창업 지원 및 스마트 농촌 리빙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업 대상으로 농촌 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농촌 경제 및 아그리비즈 혁신 모델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산업 혁신 벨트를 조성하고 특구를 지정해서 농촌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농촌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경제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요즘 농촌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안입니다. 농촌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창출에 대한 방안인데요. 이게 체류용 쉼터와 연관된 내용으로 자, 보시죠. 사도 삼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농원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활용 공간 재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구상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혁신을 하는 방안입니다. 요즘 농촌을 가게 되면 일자리 및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방안으로 주거, 일자리, 서비스를 갖추어진 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 그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의료기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공병원 지원 강화, 왕진버스 등 새로운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육 역시도 많이 열악한데요.
농촌학교 등 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 활용을 통해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IT를 뛰어넘어 AI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농촌과 연계한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해당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원래 주말 농장 대신 작은 세컨하우스를 지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 모든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한 상태이었는데요. 이 체류형 쉼터 때문에 현재 모든 계획을 보류한 상태이고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보면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별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삼촌 라이프 확산을 위해서 제3의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제별 추진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및 살아보기, 체험농원 등 도입이 24년 하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처도 농식품부와 산림청이 딱 지정되어 있는데요. 와, 24년 하반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이 되는구나 하면서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의 음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 변조를 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그 어제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진행은 되는 거죠? 손은 되고 있는데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우선은 진행은 하는 거는 맞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략 시점은 24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하반기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추진해가지고 입안을 하는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하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개정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지요. 국고에서 발의하면 2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고, 아, 그래요? 발의를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제 시행된다라고 시기를 찍기는 어렵고, 그리고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형태로 한다라고 확정 상태가 아니라 도입 자체만 발표가 나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로 발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러면 입안을 올해 하반기에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년이 지나서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2년을 1, 2년? 농막을 놓을지 이제 체류형 쉼터를 기다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긴 하네요. 쉬운 시기를 당장 몇 달 안에 한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기존의 농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법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류형 쉼터랑 차이는 거주의 개념인데, 그쵸? 거주 가장 큰 거지요, 네. 농막도 농작업 중에 일시휴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이미 보도자료가 나가 있잖아요. 이게 농번기에 작업 몰려서 수학기나 이럴 때 내지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 쉬시는 거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실은 지자체에서 주변에서 공익민원 제기가 돼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술 드시고 고성하거나 이런 주변에 소음 만들어서 놀이 형태로 쓰실 때 이제 주변에서 단속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키우시면서 쓰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지자체 근데 문의하셔서 연면적 기준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화조 매설하거나 하는 것도 연면적 범위에 포함해요. 데크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면적을 준수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체류형 쉼터는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런 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겠네요? 확정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 검토 중인 단계에서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체류형 쉼터의 일정은 24년 하반기에 입안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안 이후 보통 정부의 발의의 경우 2년, 국회 발의의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입안까지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이는 빨라야 2년, 늦어지면 3년, 저희가 볼 때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농막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면 농막의 경우는 현행법대로 처리가 된다. 현재도 농막의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다만 농사용이 아닌 놀이 등의 활용이 되어 공익 민원이 발생 시 이를 단속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데크, 정화조 등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20제곱미터를 잘 준수해서 진행하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주셨고요. 체류형 쉼터를 기다렸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시행이 될지 상당한 시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농막을 계획했는데 이 체류형 쉼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2, 3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농막을 놓으시고 소소하게 주말 농장을 가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다만 저희처럼 작은 세컨 하우스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도 소형 세컨 하우스 인기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막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화조를 놓고 기존 컨테이너는 처분하고 새로운 컨테이너 농막을 놓으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21세기 컨테이너에서 새로운 농막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농막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늘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